SAW 유로 드라이브의 드라이브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나리 아이든이고 맥솔루션 시스템 솔루션즈 산하 스테이셔너리 테크놀로지 부서 직원입니다.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창고 물류 관리를 위한 모듈형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특히 고층 창고의 요구 사항을 만족합니다. 이것을 다음 4가지 주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운전 시간 단축과, 두 번째로 스태커 크레인을 위한 가벼운 설계, 세 번째로 전력 설비 관련 요건 만족, 마지막으로 기준과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너레이션 C부터 소프트웨어 모듈인 무비키트를 다룹니다. 무비키트는 파라미터화가 100%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운전 시간을 80%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무비키트는 표준화되고 자세한 문서로 사용법이 설명된 필드버스 인터페이스를 내장해 프로젝트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술적 요건인 경우에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각 방향의 구동부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는 경우, 2개의 구동부가 위아래에 있는 경우, 제전 제어 기능이 있거나 기능이 없는 경우 모두 PLC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무비키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무비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션과 에너지 분야입니다. 무비키트 스태커 크레인 AP 드라이버는 X축과 Y축 이동을 제어하는데 이를 위해 모든 구동부에 무비키트를 삽입하면 되며 여러 개의 구동부를 같은 방향으로 제어하려면 무비키트 멀티악시스 컨트롤러에 연결하면 됩니다. 화물 운반 장치를 위해서는 3개의 무비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키트 포지셔닝을 사용하면 되고, 동시에 구동이 필요한 구동부가 더 있는 경우 무비키트 기어링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더 편리한 화물 운반 장치용 무비키트가 출시되었는데 1개의 포크와 4개의 벨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스트 설계는 제조사에게 제작비 절감 같은 큰 이점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동을 없애야 한다는 새 임무와 마주하게 되었으며 저희는 모든 방향의 진동을 제거했습니다. X축 방향에서 마스트는 가속 또는 감속하는 동안 흔들립니다. Y축 방향으로는 로프에 늘어진 문제가 있고 Z축 방향으로도 화물 운반 장치가 선반쪽으로 갈 때 진동이 발생합니다. 먼저 X축 진동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2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순수한 소프트웨어적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무비키트 모션 애드온, 안티스웨이, 파워스웨이 기능입니다. 이를 하려면 시운전에 필요한 물리적 값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소프트웨어가 모두 알아서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에 구동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탑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탑드라이브를 위해 라스트에 변형 측정기를 장착하고 변형 측정기로 진동을 감지한 다음 마스트가 적합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부의 구동 장치를 제어합니다. 설명을 위해 영상 2개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파워스웨이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40m 높이의 스태커 크레인입니다. 그리고 캐리지가 최상단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파워스웨이 구현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하중이 항상 위에 있어 큰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큰 규모의 진동이 있고 진동이 잦아들고 포크를 제어해 팔레트를 선반에 옮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은 동일 상황에서 타우스웨이를 적용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두 번의 진동이 발생한 후 마스트가 적합한 위치에 놓이며 포크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타우스웨이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Z축 방향 진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Z축은 선반 쪽 방향이고 이 방향의 진동은 선반에서 화물을 꺼냈을 때 발생합니다. 선반과 화물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마스트는 선반 쪽 방향으로 끌어당겨집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복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렁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스트의 흔들림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비키트 모션 애드온 안티스웨이 기능 중 벨리스웨이의 파라미터화된 물리적 값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시운전을 빠르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능으로 완수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벨리스웨이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벨리스웨이가 적용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여러 고객사와 이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 고객사들에게는 해당 기능이 필요했던 최초의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능 없이는 해당 스태커 크레인을 시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살펴봐 주십시오. 영상을 보시면서 화물 운반 장치가 움직이면서 선반과 충돌하고 화물 운반 장치나 선반이 망가질까봐 걱정되시죠? 벨리스웨이 없이는 이 스태커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벨리스웨이를 활성화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자를 가지러 가고 화물 운반 장치가 상자를 끌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트에 여전히 진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진동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자가 화물 운반 장치 위에 놓여 있는 상태더라도 선반으로 문제없이 바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방향은 Y축 방향입니다. 상승하고 하강하는 축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진동이 일어나냐면 화물이 화물 운반 장치 위에 적재 중이거나 화물이 선반으로 옮겨지고 있을 때 진동이 일어납니다. 적재 지점이 변화하고 있게 와이어 로프가 이완 또는 수축되며 캐리지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무비키트 스태커 크레인 멀티악시스 컨트롤러에서 특별한 기능을 마련했으며 이것을 컨바인드 엔코더 이벨류에이션이라 부릅니다. 저희는 모터 엔코더 신호와 외부 엔코더 신호를 합성하여 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높은 분해능의 엔코더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영상도 가져왔습니다. 파란색 선에 집중해 주십시오. 아울러 파란 선과 화물 운반 장치 사이의 거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캐리지의 위치가 변하게 되며 점점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셔틀이 선반으로 이동하고서 큰 간격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계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데 그 기계적 스트레스는 셔틀의 구동 장치 혹은 바퀴에서 발생합니다. 컨바인드 엔코더 이벨류에이션을 활성화하면 그 간격을 항상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이 선반 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제동 저항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가 장치에 공급되고 나서 여기서 장치는 스태커 크레인인데 되돌아오는 회생 에너지는 제동 저항기에 의해 열로 변환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에너지를 전혀 절약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회생 에너지 활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에너지를 스태커 크레인에 공급한 후 되돌아오는 회생 에너지를 공장에서 재사용하거나 전력망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에너지의 4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저희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트폴리오에 마련했습니다. 이 경우 에너지가 투입되는데 버퍼에 에너지를 저장시키고 설비를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버퍼에서 뽑아냅니다. 이 방법으로 저희는 2019년 바덴-뷰텐베르크 환경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새 방법은 무비키트 스태커 크레인 에피 드라이브와 쓸 수 있으며 이 무비키트에는 에너지 절약 구동 또한 내장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에너지 측정기와 모니터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이 미적용된 경우의 작동 상태가 보입니다. 영상의 스태커 크레인을 봐주십시오. 스태커 크레인은 강한 힘으로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보실 수 있다시피 Y축은 목표 지점에 이미 도착했고 X축은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 절약 구동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Y축 방향은 목표 지점에 다다랐음에도 X축 방향으로는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주기를 또 거칠 것인데 이번에는 에너지 절약 구동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X축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Y축 방향의 회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축 모두 목표 지점에 같은 시점에 도착하고 도착한 다음에 다시 시작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이때의 Y축 방향의 속도와 가속도를 감소시켜 이동을 마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회생 에너지를 얻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X축의 에너지로 쓰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영상 우측이 에너지 모니터입니다. 에너지 모니터에 따르면 10%가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적용만 해도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오른쪽으로는 에너지 모니터에서 최적화되지 않을 때의 상태와 최적화되었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선은 인버터의 소비 전력이며 최적화되지 않았을 때보다 최적화되었을 때 인버터의 소비 전력이 훨씬 작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kW 시선 아래의 공간이 최적화되지 않았을 때, 최적화되었을 때보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동 저항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0kW 시선 아래의 공간은 열로 변환될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스태커 크레인은 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DC링크인 파란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버퍼의 에너지 레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선은 전력망 사용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설비의 용량은 29kW임에도 저희는 6kW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전력 공급을 위한 케이블의 지름을 줄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주제입니다. 작년에 딘 EN 528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태커 크레인의 안전 기능에 관한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 인버터는 기능적 안전성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저희는 Safe Limited Speed SLS로 작업자들이 안전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Safe Limited Position SLP가 있는데 이것은 CSA 31A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예시로는 트랙 스위치 요소를 제거하거나 스토퍼가 없는 창고 시스템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퍼가 차지하는 공간을 창고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거나 건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afe Limited Position을 설정하는 방법 예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오직 4가지 값만이 시운전할 때 필요한데 트랙의 시작, 끝, 그리고 감속도, 램프 모니터링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들만 있으면 파라미터 설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저희의 우수한 기능적 안전성입니다. 저희는 STO 활성화 반응 시간의 10ms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이나 SPS 런타임 없이 모든 게 세이프티 카드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창고 물류 관리를 위한 모듈형 자동화 시스템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SAW 유로드라이브에 연락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